자신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찰자임을 깨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찰자 영어 표현으로는 bystander라는 그런 표현을 써두구만요. 여기 이제 최진석 교수 1959년생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겁니다. 중앙일보 외부 기고자 가운데 가장 제가 유심히 보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조기 은퇴를 했죠.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잠시 아마 안철수 후보를 도운 적도 있지만 뭐 그거는 잠시 외도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쓴 글도 대단히 묵직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논객들이 있지만 비교적 이렇게 한국 사회의 진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확하게 짚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문제의식은 굉장히,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세상 만사가 흥망성쇠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걸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야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노력할 수가 있지만 흥망성쇠의 궤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세상사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렇고 조직, 단체, 그리고 나라는 더더욱 그런 거죠. 뭐 철학자가 뭘 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최진석 교수는 그야말로 이제 세상을 관조하는 거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서 어느 것도 생로병사의 그런 경로로부터 자유로운 게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게 좋은 기회를 만나 가지고 좀 잘 살게 된 거죠. 뭐 그걸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한민족 역사를 한 5,000년 정도로 보게 되면은 한 30년 정도 잘 살게 된 겁니다. 뭐 70년대만 하더라도 달러가 없었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달러 기근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 제 기억에는 나라가 좀 잘 살게 된 기억은 80년, 90년, 2000년 정도 그런 것 같죠. 한참 한국의 조기 유학 붐이 불었던 데가 2000년대니까 2000년대 10년 그때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가장 융성한 것 같아요. 이 1959년 최진석 전 서강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사시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그런 불운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청년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한참 부상하던 것도 보고 그다음 나라가 가라앉는 것도 생생하게 목격하고 하늘나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변하는 거니까 흥망성쇠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조직 단체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각성하여 노력을 기울이면은 그 과정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각성이 쉽지가 않다. 나라도 그렇다 이런 거죠. 나라는 더더욱 각성이 어렵습니다. 나라는 각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저는 최진석 교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거죠. 또 서서히 이름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겠죠.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철학을 하신 분이니까 세상 만사를 철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처럼 경제학을 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뭐 세상 현상을 보는 거니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나라가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생로병사와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나라가 그 영광의 시간, 번영의 시간을 늘리려면은 좀 기초가 튼튼하면 좋겠죠. 기초가. 그러나 뭐 기초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한국은 벼락부자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본 경험도 없고 근대 식민사회, 근대화를 제대로 여러분들 경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운 좋게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냥 나라를 되찾게 된 거고, 미군정이 진주해 가지고 민주주의 옷을 입혀 가지고 여러분들 폼 잡게 된 거고, 거기다 여러분들 구국의 영웅이었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산업화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한 번도 개인주의가 꽃을 피운 적도 없고, 한국 역사 전편에는 조선조로부터 시작해 소위 왕조문화 국가주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몸죠. 그냥 국가가 뭘 준다 하면 좋아하고 국가한테 의존성이 강하고 국가가 뭘 나를 안 먹여 살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가라앉는 것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이야기 드려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볼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철하게. 그래야 여러분들 절박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 분발할 수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면은 쇠락의 시간이 빨리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그건 시민의식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기초가 부실하면은 시민의식 뭐 문화 제도야 여러분 다 수입하면 금세 여러분들 카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도 도입하고 뭐 독일 제도 도입하면 다 되는 건데 잠시 여러분들 뭐 으쌰으쌰 잘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지속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나라에 여러분들 좀 선각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잘 나갈 때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 건데 뭐 그게 여러분들 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 최진석 교수는 1959년생이기 때문에 저하고 동년배입니다. 뭐 저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기를 지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30년 나라가 한참 여름 성장한 걸 지켜본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30년 정도 나라가 가라앉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하늘나라로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포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보고 어떻게 살 길을 찾을 건지를 봐야겠죠. 그걸 참 잘 썼습니다. 이 최진석 교수가. 어떤 후진국은 가끔 돌출적으로 성장하여 중진국 혹은 유사 선진국 단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각성하여 선도국가로 올라선 예는 세계사적으로 없다. 이게 한국 사례에 속하는 겁니다. 잠시 반짝해 가지고 뭐 폼 잡을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선도국가가 간 경우는 세계적으로 역사가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국가인 거죠. 모두 다시 추락하여 후진국으로 돌아갔다. 최진석 교수가 공부를 해보니까 후진국으로 출발해 좀 먹고 살 만큼 돼가지고 끌떡거리는 나라들이 전부 다 원위치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이다. 가깝게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다음 예가 되어가는 중이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한 것은 한국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뼈아픈 겁니다. 후진국으로 출발한 나라 가운데 절호의 찬스를 맞은 나라는 아직 없었다. 뭐 이제 여러분들 최진석 교수 책을 읽을 시간이 우리보다 좀 많을 거 아닙니까? 한 나라도 없었다는 거. 그러나 어쩌게 하겠냐.
개인이나 국가나 각성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을 각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위치는 금시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조작하는 것이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성에 실패하여 추락한 나라는 모두 네 가지 현상을 공통으로 보여준다.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은 그래도 정신 좀 차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청년기에 좀 뭐 좋지 않은 길로 빠졌더라도 어느 계기가 있어야 이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국가랑은 마음먹기에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수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성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각성이. 뭐 오늘 10대 20대 30대는 이제 웃자노 뭐 알아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언제 여러분들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국가가 여러분들 개인을 도와준 경우는 별로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각자가 여러분 알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특별히 아침에 조금 여러분들 칙칙한 이야기지만 최진석 교수 1959년생 전 서강대학교 여러분 철학과 교수를 지내셨죠. 이 철학자가 보는 거하고 이게 이제 사유할 시간이 많은 겁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은 최진석 교수의 글을 보게 되면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좀 동떨어져 세상을 관조하는 겁니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60대 분들은 30년 정도 나라가 이런 내리막길을 꽂히는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때 참 우리도 잘 살아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살아생전에 전부 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뭐 내 대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날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나서 자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것을 지켜보고 아마 하늘나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잠시 동안 분발할 수 있지만 기초가 부실하면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국민들의 정신을 여러분들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으면 지금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더 치명적인 일격은 한국은 선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2020년도 4.15 총선의 대법관들이 전부 덮는 걸 보고 아, 이 나라가 완전히 요절이 났구나. 일찍부터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예외적인 사건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 그게 특별하게 무슨 많은 변화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아 국가로 허약하게 출발했다가 기적이라 할 정도로 발전한 어떤 한 나라가 있었다. 혁신이 한계에 맞춰 경제가 대세 하락하는 가운데 5명이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3명이 탄핵 대상이 되었고 2명은 탄핵을 당했다. 탄핵 안 된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탄핵에 거론되지 않는 2명 가운데 1명은 감옥에 갔고 감옥 안 간 1명은 자신이 지켜야 될 나라의 정체성을 부족하는 회귀한 대통령이었다. 20년의 리더십이 이러했다면 이 나라는 번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까 추락할 가능성이 클까. 그래도 최진석 교수는 한국의 선거 문제를 알면서 언급 안 할 겁니다. 알 겁니다. 잘. 그러나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분이 갖고 있는 검도인 겁니다. 검도. 저는 검도를 깨뜨린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말기를 겪던 조선을 보며 다산적양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갔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났어야 그칠 것이다. 다산이 죽고 난 다음 74년 만에 나라는 망했다. 각성하여 부강해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산적양용이 고민했던 것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다산적양용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오늘 최진석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산적양용이 똑같은 여러분들 고민을 했었는데,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났어야 그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오늘 저는 처음 접했습니다. 다산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다산이 살던 시절에 거의 앞이 안 보였을 겁니다.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은 나라였을 겁니다. 다산이 죽고 74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렇게 일본과 함께 징징거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안 먹겠으면 러시아에서 먹겠을 거예요. 러시아에 안 먹겠으면 프랑스에서 먹겠을 거고, 그렇게 먹힐 수밖에 없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났어야 그칠 것이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 전부가 다 부패한 거다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다산 시대 이야기 아니면 내한테는 그냥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처럼 오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가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유를 깊이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최진석 교수는 앞으로 30년 동안 나라가 이런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이가 한 60대 70대 분들은 살아생전에 전부 다 보고 갈 겁니다. 지금 이런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냥 권력만 잡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 보고 갈 겁니다. 자기 손자 손녀 또 그 손녀 손자를 다 보고. 이런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인 겁니까? 다산이 절망했을 겁니다. 다산이 강진의 유배가 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 인생은 불우했지만 후세들한테 그렇게 불우한 게 아니죠. 최진석 교수가 비슷하게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세상하고 등을 지고 세상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는 곳이 없다 이야기죠.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그런 형편인 겁니다. 여기에 추락하는 나라는 사법체계의 붕괴와 함께 간다. 사법체계가 정치활동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사법체계가 무너진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정치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4.15 총선이 덮인 것을 보면서 이게 끝장이 났구나 이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일찍 여러분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분 밝히기 위해서. 그러나 내심 뭡니까?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추락하는 나라는 사법체계의 붕괴와 함께 간다. 사법체계가 정치활동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해라.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내 손자 손녀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사법체계를 건드리는 자는 10중 8구 전체주의자이거나 독재자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여러분 건드려서 망가진 것이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누워버린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근현대사를 통해서 2020년 4.15 총선을 묻은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유하고 고민하게 가지고 이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나라는 극심한 정치 갈등과 극심한 사회 분열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사법체계의 붕괴와 함께 간다. 사법체계가 정치활동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다. 사법체계를 건드린 자는 10중 8구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다. 다사는 정조 시대를 살았는데 정조는 개혁 과정에서 견제 없는 절대 군주권을 확보할 용심으로 대간의 기능을 무력화했다. 정조 사후 조선은 세도정치와 분열적 부당정치가 더욱 심해졌다. 뭐 이게 수준인 겁니다. 나라 수준. 그러니까 뭐 딴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알아서 누워버렸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야 너것 때문에 사전투표제도 만든 국회의원들이나 2013년에 만들었죠. 2020년도에 전부 다 덮은 인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치 갈등이 심하면 기술 변화에 올라타는 효율적인 정책 개정을 하지 못한다. 부를 만드는 사람을 갈취하는 익스토션하는 활동이 굉장히 빈번해지는 거죠. 부를 만드는 사람은 숫자는 줄어들고 조선이 부를 만들면 전부 다 감방으로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래 국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 사회가 지대추구 사회로 가는 거죠. 생산적인 활동보다 뜯어먹는 쪽에 더 많은 재원이 그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40대 50대 사람들 무슨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이익의 여러분들 그냥 녹아나기 때문에 다 이제 겪은 다음에 깨우치게 되겠죠. 기적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치 갈등이 심하면 기술의 변화에 올라타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를 벗어난 유일한 희망은 전 국민의 각성뿐인데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다산 사고의 74년이 긴 시간으로 보이는가. 피를 여러분들 쏟는 기분으로 최진석 교수가 여러분 글을 쓴 겁니다. 중앙일보 여러분들 큰 가치가 최진석 교수 같은 필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로 의존성, 경로에 이미 들어서 버린 거죠. 최진석 교수는 선거 문제를 일체 언급 안 하셨는데 그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거죠. 뭐 국민이 각성한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산 사후에 74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오늘 이 최진석 교수의 글은 아주 압권입니다. 압권.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는 뭐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체제가 바뀌는 거죠. 형식적 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가 되는 겁니다. 연성 독재 체제. 외관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여러분 갖고 있지만 권력이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선거를 여러분들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하는 거죠. 그 체제의 여러분 특징은 여기나 보시다시피 선거가 장악이 되고 언론이 장악이 되고 사법이 장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뭐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살고 잘 먹고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아주 훌륭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낙관적으로 열심히 살고 또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관찰자 입장에서 뭐 냉철하게 최진석 교수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 유별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관찰자 외부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잘 보죠. 그 사회를. 뭐 한 분이 선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꼭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지 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새겨 듣고 선거는 당연히 해야겠죠. 선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욕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유별나죠. 자기 잘난 맛이 굉장히 강하고 오늘 이 최재원 씨 미국에서 좀 살았고 지금 이제 모스크바에서 아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이름들 산 사람들이 보는 거가 이 관찰자 시각인 거죠. 관찰자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관찰자 시각으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구축함인가 하는 배가 북한에서 여러분들 진수 과정에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5,000톤. 북한 기술로 이런 5,000톤급 군함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그게 이제 좌초가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 모스크바에 지금 거주하는 최재원 씨가 글을 올린 겁니다. 탈북자들에게 자주 들었는데 김정은 주변의 고위급 인사들은 모두 최고의 영화 배우들로 그의 앞에서 연기와 눈속임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다. 발달하는 것은 그런 아부하고 눈치뿐일 거 아닙니까? 그게 생사와 관련되니까 얼마나 긴요하겠습니까? 북조선에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실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김정은은 6월 하순 당 전원회의까지 원상복귀를 지시했다는데 개인도 없고 자유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중도 없고 보상도 없는 나라에서 김씨 왕조의 애비 하나 잘 만났다는 이유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족치면 뭐가 나오냐. 그죠? 한국인의 이런 멘탈리티 중앙에 뭐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잔말하지 말고 따지기는 왜 따지냐. 그냥 까라면 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여러분들 큰 배를 설계할 수 있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 발생한 거죠.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따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과학자들은 까라면 까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죠. 원인 결과가 뭔지를. 이 여러분들 외국에서 오래 산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뭡니까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 이게 한국인의 굉장히 큰 특징 같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과 북조선을 보면은 유사성을 보일 때가 참 많은데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나 개인의 전문성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이 집 밟을 테니까 언제까지 해노란 건방진 태도를 보니 한국과 북조선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덜 하는데 여러분들 성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가 엉망인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공정성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 난 몰라 선거 제도고 나발이고 이번엔 누가 이길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도저히 저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아니 난 몰라 선거 제도 복잡해 왜 알아 이번엔 누가 이길 거야 누구를 찍어야 돼 이런 겁니다. 교육들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궁금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근대 교육이란 것이 과학적 사고를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엉망이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올 건데 아니 선거제도 나발이고 관계없이 결과는 공정하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딱 질리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치고 뭡니까? 그냥 비나이다 누구 당선 비나이다 이 정도 멘탈리티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게 됐으니 대단한 겁니다. 그냥 근대화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근대화 과정도 경험해 본 것도 없고 그거를 외부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과 북조선을 보면 유사성을 보일 때가 많은데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시스템적 구조적 문제 개선이나 문제가 뭐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 누가 되는 거야. 소원하고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누가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게 기초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그 기초가 이런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한국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안 하는 거죠. 정직하게. 그 정직함의 부재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북한에서 발생한 진수식 사고기사에 달리는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더라도 김정은의 뻘짓으로 죽음당하는 북조선 인민에 대한 애도와 공감은 없고 개인과 자유의 죽음에 대한 분노도 없다. 왜 똑바로 안 해서 개판을 치느냐. 김정은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최재원 씨가 충격을 받을 만하죠. 북조선 여름 인민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힘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거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오늘 최재원 씨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잔말 말고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문제고 나발이고 간에 이번엔 누가 되는 거야 누가 돼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잠시 분발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습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 기본.
인민들에 대한 긍휼함, 그쪽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시민의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하고 당장 여러분 이해관계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애잔함, 이런 부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최재원 씨 이야기가 뭐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나라를 떠나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는 겁니다. 북조선을 보면 우리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북조선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회주의가 다 망했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유사 사회주의, 유사 공산주의가 살아남는 걸 보게 되면 그 속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나 문화적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여기 이제 내친 김에 최재원 씨 페이스북을 오래간만에 이름 소개하면서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 검토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총통 시대의 한미 동맹 군절과 종족망 덩그리 남아 북조선의 침략 전쟁 앞에 놓인 6.25 한국전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견이 많겠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설에 대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수틀리게 되면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나라의 일방적 통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나라가 그들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인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서 있어야 우리나라인가라고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여러분들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의 여러분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권력이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글을 보고 한 분이 고동우란 분이 한국은 사대주의를 하더라도 민족주의를 하더라도 왜 하나같이 자의식 가인과 자아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유독 심한 걸까요? 정말 한강의 기적처럼 강력한 외세와 계몽 지도자가 권력과 실세를 독점하여 이끌어주는 게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개인주의 역사가 없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가주의 역사가 한국사 전편을 관통하니까 결국 운이 나쁘면은 김일성 같은 지도자를 만나고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 운명이었던 겁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이 조선반도의 어설픈 근대화, 그냥 수출이 잘 돼가지고 일어선 거죠. 정신계획은 전혀 이룬 바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세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한테 세세, 중국 가서 세세, 이런 미국 가서 세세하면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세하면 될 수가 있을지. 자, 여러분 오늘 뭐 최재원 씨 말씀은 100% 여러분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지킬 만한 가치의 가장 출발점은 권력이 정통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킬 만한 가치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좀 울적한 이야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뭐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국제 이슈 다루기 전에 평상심,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미국의 앵커가 쓴 방송사의 앵커가 쓴 사일렌스 콜이라는 그런 책이 소개가 됐네요. 사일렌이라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망망대해를 여러분들 항해하던 사람들이 사일렌이란 그런 신의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끌려가 가지고 고초를 당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게 이제 크리스 헤이즈라는 분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분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책이 나오고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에 선정됐으니까 제목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사일렌스 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도 자원이고 개인한테는 열정, 관심 그리고 주의력들이 다 자원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그 자원을 계속 여러분들 자기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물건, 서비스, SNS 등이 많은 거죠. 유튜브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죽인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원치 않더라도 우리의 주의력을 끌어가려고 하는 온갖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 사일렌이라는 소리가. 1970년대 초에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가 넘치는 세상은 정보가 소비하는 자원 수용자의 주의력이 귀해진다고 지적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소란스러운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은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금전적인 자원 배분도 잘해야 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란 자원도 잘 배분해야 되고 관심이나 주의력도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여러분들 관통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력을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콘텐츠에 너무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거나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사일렌스 콜이. 그런 내용을 지금 주의력이란 것이 attention 희소한 자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아침 이런 시간에 실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건설직의 생산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계시니까 뭐라도 이런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하나 정도 더 배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은 겁니까?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뭐 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SNS를 상당히 통제하는 편이거든요. 청량 음료 이런 것도 많이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습니까? 생활에 모두 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이러면 다 먹는 겁니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정보도 다 먹는 겁니다. 희소한 자원을.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보 홍수 시대죠. 저는 그래서 영혼을 어지럽히는 정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혼을 어지럽히는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영혼을 어지럽히는 일이. 그게 스트레스도 가중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늘 저는 여기서 배웠는데 그 세상 만사를 관통하는 것이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원 배분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은 금전, 돈,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주의력,
관심, 네 번째는 열정, 이런 부분들이 다 자원이지 않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예.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아주 귀한 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SNS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아껴가 써야 되는 거,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잘 살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주의력 전쟁 상태다, 그렇게 작가가 표현했네요.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고 가치가 없는 콘텐츠가 많은 사람의 이런 주의력을 낭비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뭐 이 보면 주의력 낭비와 분산의 일상적인 거로 자리 잡게 되면 머리도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또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10년 정도 그렇게 이러면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나 피해가 큰 겁니까? 그러니까 SNS도 적당히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안 봅니다. 영혼을 어지럽히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죠. 스스로 방어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뭘 팔기 위한 체제지 않습니까? 뭐 이런 페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란 이런 게 다 뭐죠? 시청자나 고객들의 주의력을 여러분들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매체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영혼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보면은 왜 그렇게 사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 요지는 네가 뭔데 내 영혼을 어지럽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냐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런 사일렌스 이름 콜이라는 그런 외국 작가의 책을 소개된 걸 보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금전의 가치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 주의력, 관심, 열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희소하고 귀한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식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처럼 한국은 유튜브가 워낙 이런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콘텐츠 소비를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정심과 평상심을 여러분들 얻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자기 경영의 일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내 뉴스를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세계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이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세계 문제, 그다음에 기술 문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걸 오가나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조직화된 방송을 준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남아공, 이제 엊그제 남아공의 대통령이 백악관의 공개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남아공의 백인